오늘 알아볼 지역은 동두천시입니다.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생활권 중 하나인 의정부 양주 동두천, 일명 의양동 생활권에서 가장 작은 도시를 담당하고 있고, 이 생활권을 뿌리로 하는 구양주군 지역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곳이며 수도권에서 인구 10만 명이 안 되는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 전체 면적 중 약 42%가 주한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전방지역으로, 이 주한미군의 영향력으로 평범한 면지역에서 소도시로 성장한 지역이고, 수도권에서 독보적으로 철도의 영향력, 특히 전철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곳이며, 경기 남부에 위치한 오산과 상당히 닮은 도시로 이를 생활권으로 두고 있는 수원 화성 오산과 의정부 양주 동두천의 위상과 역할이 놀랍도록 비슷하다고 하죠.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동두천은 어떤 곳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동두천시는 경기도 북부에 위치한 소도시입니다. 동쪽에는 포천시가 접해 있고, 서쪽과 남쪽에는 양주시와 맞닿아 있으며, 북쪽에는 연천군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동두천은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생활권인 의정부 양주 동두천, 일명 의양동 생활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도시로, 이 생활권의 수장격이 되는 도시인 의정부의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서울의 군사를 담당하는 위성도시의 모습을 띠지만, 양주 북부 지역인 은현면과 남면 지역과 연천 지역의 기초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어 일종의 소중심지 역할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동두천의 면적은 95.66제곱킬로미터로 경기도에서 면적이 작은 편에 속하며, 인구는 86,695명으로 경기도에서 연천, 가평, 과천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입니다. 동두천은 면적이 매우 작아 읍면지역은 없으며 총 8개의 행정동으로만 행정구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의 지명유래는 매우 간단한데, 이 도시에 흐르고 있는 하천 중 하나인 동두천천이라는 하천을 따와 지명을 지은 것으로, 과거 양주군 시절에는 2단면이었지만 읍승격과 시승격으로 양주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동두천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동두천의 지형은 분지지형과 골짜기 지형이 혼합된 모습을 보이는 지역입니다. 도시 전체 면적 중 약 3분의 2 이상이 산지로, 동부의 소유산, 왕방산과 서부의 마차산 등 해발 500m 이상의 산들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고, 양주와 접한 남서부 지역은 간간히 평야지대와 낮은 구릉지대가 번갈아 펼쳐져 있으며, 특히 도시 남북으로 유명한 단층대인 추가령 구조곡이 관통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동두천의 지형은 중앙부에는 평평하고 좌우 양쪽은 높은 산지로 구성된 일명 V자곡 골짜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두천은 겨울에 엄청 춥고 여름에 엄청 더운 대륙성 기후를 띠고 있으며, 강수량도 연간 약 1417mm로 대한민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동두천의 교통은 도로와 철도 둘 다 있지만, 철도 교통이 도로 교통을 우세한 것을 넘어 아예 철도가 도시 교통을 지배하는 지역입니다. 먼저 이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없고, 오로지 간선국도인 삼분국도 하나가 도시 남북을 관통하는 것 말고는 모두 지방도로 및 시도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동두천은 도로교통이 좋지 못한 곳으로 간선도로이자 우회도로인 삼분국도, 신평화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도로들이 좁은 데다가 복잡한 시내를 경유하는 형태로 도로망이 형성되어 있고, 파편화된 시가지와 주한미군 부대의 존재로 시내도로 역시 열악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동두천을 방문하거나 주변 도시들을 오가는 것이 많이 불편했었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도로 개량과 터널 개통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동두천의 버스터미널은 동두천 터미널 딱 하나가 있지만, 2025년 기준 이 터미널에 정차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현재 기준 동두천의 버스터미널은 그 기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공항버스를 제외하면 시외버스 역시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터미널이란 이름에 걸맞게 시외버스가 꽤 정차했지만, 독보적인 철도 초강세 현상과 버스 수요의 감소, 그리고 동두천 터미널의 어중간한 위치 때문에 지금의 유령 터미널이 되었지만, 뭐 언젠가는 다시 정상화가 되겠죠? 시내버스 역시 좋지 못한 곳인데, 철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서 그런지 특정 노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들이 배차 간격이 긴 편이고, 도로망도 좋지 못해 굴곡 노선이 많아 단거리 이동이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철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이용률이 규모에 비해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도 시내버스로 경원선 연선 지역인 의정부 양주 서울 강북 지역은 물론 옆 동네 포천 지역을 갈 수 있어 일부 노선은 시외버스를 대신하며, 특히 바로 이 동네 연천은 같은 지역이라 해도 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시내버스가 상당히 자주 다니고 있죠.
동두천은 말 그대로 철도가 도시교통을 지배하는 곳으로 관내를 관통하는 철도 노선은 경원선을 따라 수도권 전철 1호선 하나밖에 없지만 부실한 도로망 및 버스교통과 철도역을 따라 형성된 도시구조로 인해 그 의존성은 절대적이라 시내는 물론 시외 이동에도 철도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철도 이용률이 매우 높은데 당장 동두천 관내 전철역의 하루 수요를 모두 합치면 평균 약 3만여 명 정도로 이는 동두천 시민 전체 인구의 약 35% 수치이며 대략적으로 시민 3명 중 1명이 철도를 이용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대단한 도시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높은 철도의 영향력 덕분에 동두천은 경기도에서 철도교통 비중이 매우 높은 도시로 매년 상위권에 들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전철로만 이만한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는 경기도에서는 사실상 유일하다고 하네요. 동두천의 산업구조는 먼저 서비스업이 79.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공업, 제조업이 15.2%를 차지, 그리고 농업이 5.1%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은 서비스업 비중이 매우 높은 도시로 특히 전방지역답게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 및 군부대와 연천과 양주 일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은 물론 동두천을 주름잡고 그 역사를 함께한 주한미군 역시 이곳 동두천의 서비스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식업 및 숙박업 등의 상업 서비스업과 공공 및 사회안전, 국방행정 서비스업 등이 크게 발달해 있는 도시입니다. 덕분에 동두천은 인구 약 9만 명임에도 유명한 프랜차이즈 매장과 여러 곳의 시중은행이 있지만 상위행정 및 사법 부분은 관내에서 처리하기가 힘들어 이 부분은 주로 대부분 의정부에서 해결한다고 하네요. 공업 같은 경우는 큰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하는 곳으로 동두천 산업단지와 상봉암 산업단지에서 섬유원단, 식품 등의 경공업 제조업 공장들과 닭고기를 전문으로 하는 중견기업인 마니커가 이곳에 있어 빈약하지만 그래도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여기에 상패동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동두천의 공업의 비중은 서서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농업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경지 면적도 적고 농업 인프라도 좋지 않아 도시 외곽에 시설 채소 생산과 소규모 양봉업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농업의 비중은 매우 적다고 하네요. 동두천은 대표적인 주한미군 주둔지 중 하나로 주한미군의 영향력을 크게 받은 도시인데 사실상 주한미군이 도시를 만들고 키웠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도시입니다. 실제로 주한미군이 주둔하지 않았던 옛날의 동두천은 도시가 아닌 양주 지역의 평범한 맨지역, 짧게 말해 시골 촌락이었지만 1950년 민족의 비극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동맹국을 수호하기 위해 주한미군 부대 여러 곳이 동두천 일대에 주둔하기 시작했고 전쟁 직후 이 주한미군 부대를 주변으로 부대와 연계되는 여러가지 산업과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기지촌을 형성했으며 이것이 점차 커져 도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양주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도시로 승격된 것이 지금의 동두천이 된 것이죠. 그래서 동두천은 주한미군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데 대표적으로 한때 도시 총면적 약 42%가 현재는 총면적 약 20% 정도가 미군기지로 주한미군이 차지하고 있고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과 그 가족들 덕분에 동두천은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으며 이들을 위한 상업지구 역시 크게 발달해 외국어, 특히 영어 간판이 걸려있는 상업지구와 문화시설이 많아 동두천은 국내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독특하고 이색적인 풍경을 보이며 이는 동시에 주한미군이 동두천의 경제, 문화, 사회 등지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증거라고 하네요. 동두천은 시가지가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대략적으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그리고 행정동인 소요동 지역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 구시가지는 법정동 기준으로 생현동과 보산동, 상패동 지역으로 20세기 중반 주한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시가지를 형성한 역사가 오래된 곳이며 이에 따라 동두천에 주둔 중인 미군기지 대부분이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입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동두천의 모든 부분의 중심으로 그야말로 동두천의 핵심 그 자체였던 곳이었지만 21세기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감축과 이전 그리고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해 현재는 여느 다른 도시의 구도심처럼 바뀌게 된 곳이라고 하네요. 동두천 신시가지는 법정동 기준 송내동과 제행동 지역으로 현재 동두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관내 최대의 상업지구와 여러 행정기관이 모여있는 등 도시의 핵심 인프라들이 이 지역에 모여있어 사실상 동두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래는 논밭이 무성한 농경지였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택지지구가 조성되면서 현재의 모습으로 탈바꿈하였으며 경원선 철도를 기준으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간의 택지지구 조성 시기가 약간 다른데 동부지역은 1990년대 이후에 서부지역은 2000년대 이후에 조성되었다고 하네요. 소요동 지역은 동두천 북부에 위치한 행정동 지역으로 동두천의 산업단지 대부분이 이곳에 있어 관내 공업 생산력을 담당하는 곳이며 전원주택 단지들이 많이 있어 동두천의 교외주거지 역할도 하는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동두천역과 소요산역 일대에 모여 살고 있으며 동두천의 뿌리가 되는 곳으로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한참 전 양주군 이단면 시절의 중심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하네요. 동두천의 상업지구는 크게 중앙시장과 큰시장, 외국인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시가지 상업지구와 지행역과 동두천 터미널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내에서 가장 큰 상업지구인 신시가지 상업지구, 그리고 주말 한정 많은 등산객들이 모이는 소요산 일대의 식당가 등이 있으며 도시라는 규모에 걸맞게 상업의 핵심인 대형마트와 문화시설의 대표주자인 시중영화관이 있기는 하지만 바로 근처에 의정부와 양주 등 동두천보다 훨씬 큰 체급을 가진 상업 및 문화인프라를 가진 도시들이 있어 이 도시들로 쇼핑 및 문화시설을 즐기러 나가는 이른바 빨대 현상도 보이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동두천의 교육기관은 먼저 11개의 초등학교와 6개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가 있는데 동두천은 고등학교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어 내신 성적으로 진학할 학교를 배정하고 있고 관할교육청이 동두천 관내는 물론 양주 전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으며 경기 북부 지역의 유일한 공립 외국어 고등학교인 동두천 외국어 고등학교가 바로 이 도시에 있다고 하네요. 대학교는 신한대학교 제2캠퍼스와 동양대학교 동두천 캠퍼스 두 곳이 있지만 학교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타지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동두천은 관광도시의 이미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명한 관광명소가 몇 개 있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수도권 최고의 단풍명소로 알려진 소요산이 이 도시에 있고 다양한 국가의 음식들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캠프보산, 일명 보산동 외국인 관광특구가 있으며 원방산 자락을 따라 탑동계곡, 왕방계곡 등 가볍게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계곡들은 물론 산이 많이 있어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캠핑장 등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죠. 또 특이한 테마박물관도 몇 개 있으며 SNS에 한국의 일본이라고 유행했던 니지모리 스튜디오 역시 이곳 동두천에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동두천은 같은 도내에 있는 오산과 상당히 닮아있는 도시로 전부 닮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들이 속해 있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일명 의양동 지역과 수원 화성 오산 일명 수화호 지역이 맡고 있는 위상과 포지션 심지어 발전 과정이 상당히 유사한데 그의 시로 의양동 지역이 과거 대도시였던 구 양주군을 기원으로 두고 있고 의정부가 생활권 중추를 양주가 생활권 산업을 동두천이 위성도시 역할을 맡아 교류하고 있다면 수화호 지역 역시 과거 대도시였던 구 수원군을 기원으로 두고 있고 수원이 생활권 중추를, 화성이 생활권 산업을, 오산이 위성도시 역할을 맡아 교류하는 등 두 생활권 간 비슷한 점이 많이 보인다고 하네요. 동두천은 그 뿌리가 양주와 같아 양주의 역사와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동두천이 어떻게 도시로 발전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지역이 행정구역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1960년대부터지만 한 고을로서의 역사는 오래된 지역인데 그의 시로 삼국시대 때 고구려의 내열매연과 신라의 사천현이라는 고을이 동두천 일대에 있었지만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서 양주와 통합되어 쭉 양주 소속이 되었고 이후 조선시대 때 양주가 목으로 승격되면서 여러 개의 면지역을 두게 되었고 이중 1단면, 나중에 2단면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동두천의 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는 물론 일제강점기에도 2단면 지역은 양주 관내에서도 외진 곳에 있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으로 미군이 이 지역에 임시로 주둔한 것이 1953년 주한미군 주둔지로 바뀌었고 이를 서포트하는 기지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1963년 2단면이 동두천읍으로 승격되어 본격적인 도시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까지 동두천읍 지역은 약 3만 명 가까이 주둔했던 미군 부대에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은 경제적 효과로 양주군의 세금 약 80% 이상이 동두천에서 나왔을 정도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풍요로운 지역 중 하나였고 그 덕분에 빠른 도시화로 여러 인프라들이 동두천에 모이고 인구가 크게 늘면서 성장해 1983년 동두천읍이 동두천시로 승격되어 어엿한 도시가 되었으며 여기에 포천과 양주 몇몇 리지역이 동두천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도시가 된 동두천은 꾸준히 인구가 늘어 시승격 당시 1980년대 초반 6만 명이었던 인구가 10년 뒤인 1990년대에 7만 명이 되었고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송내동과 지행동에 신시가지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크게 늘어 2005년에 8만 명, 2016년에 인구 10만이 안되는 9만 8천여 명 정도로 큰 폭으로 늘었지만 2003년에 이라크 전쟁과 주한미군 부대 평택 이전이 결정나면서 동두천에 주둔하던 미군들이 철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도시의 쇠락이 시작되었는데 미군 부대로 경제를 크게 의존해왔던 동두천이었기에 그 타격은 크게 입었고 특히 미군 부대와 가까운 구시가지는 몰락 수준으로 쇠락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양주 지역의 신도시 개발과 극히 한정적인 일자리로 인해 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면서 2016년에 고점을 찍고 쭉 감소하여 현재는 인구 9만은커녕 8만 명대 중반대로 크게 감소하게 되죠.
여기에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닌데다가 떠나간 자리의 공여지 반환 역시 안되고 있어 여전히 이리저리 시가지가 찢겨져 있는 건 물론 도시개발이 더 차질을 빚는 등 동두천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국가의 안보를 위해 크나큰 희생을 치르고 어쩔 수 없이 미군 부대에 크게 의존했던 동두천은 이제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당장 미군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동두천 국가산단이 현재 조성 중에 있고 양주와 가까운 장점을 내세워 도시 곳곳에 재건축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는 동두천 미군기지의 공유지 반환이 가장 먼저 이뤄지는 게 급선무이며 이것만 해결이 되면 동두천의 성장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저는 이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생활권인 의왕동 생활권의 위성도시를 담당하는 지역, 경기도에서 가장 전철의 비중이 높은 곳, 그리고 한때 미군이 도시 절반 정도를 차지했던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진 도시 동두천. 여러분들은 동두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또 봐요.